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인재경영에 대해서 또 인재경영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테니지먼트의 대표이사 김봉준입니다. 저는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하고 또 인재개발팀장을 하고 비즈니스에서 상품기획 업무를 하면서 이 전략과 사람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인재경영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조직의 성과는 어떻게 나는가입니다. 여러분, 조직의 성과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조직에서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과는 흔히들 생산성과 고객 가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생산성과 고객 가치를 누가 만들어내고 어떤 것이 이것들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좌우하는 이 생산성과 고객 가치를 좌우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중요하게 이야기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재미있는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이미지에 보면 이게 RPG 게임이거든요. 여러분 RPG 게임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RPG 게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RPG 게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 RPG 게임을 할 때는요.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캐릭터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레벨을 올리는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캐릭터를 잘 키우고 능력치를 올리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돈을 모으고 아이템을 삽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아이템을 통해서 또 어떤 전쟁이나 어떤 싸움이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캐릭터를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게임을 잘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캐릭터가 어떤 특징인지 모르고 골랐거나 이 캐릭터의 특징과 상관없이 능력치를 잘못 키우면 게임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망하게 되면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거나 돈을 벌거나 전쟁을 하는 거, 또 스킬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캐릭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캐릭터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그 캐릭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치를 올려주느냐가 이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게임을 다시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인재,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 성장된 사람으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를 고민할 때 처음부터 이 특징들을 잘못 파악한다면 능력치를 잘못 올려주거나 이 캐릭터를 올리지 않고 그냥 돈과 전략만을 강조한다면 사실은 이 게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비즈니스가 엉망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의 특징을 잘 알아서 레벨과 능력을 올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12년에 세계의 CEO들이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에게 오게 될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53%가 인재의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향후 비즈니스의 그 걸림돌이 혹시 전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자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이분들은 향후 사업의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재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가장 큰 자원이 인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재밌는 얘기였어요. 자본주의 시대는 가고 인재주의가 온다. 그동안의 자본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되고 이 자본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다했던 이런 자본주의 시대의 그런 패러다임이 지나가고 인재를 통한 차별성이나 소통, 유연, 다양성을 통해서 어떤 상품의 가치를 올리고 어떤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해가는 그런 인재주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팀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전략과 자원 중에서 과연 자본과 인재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인재주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인재경영인데요. 여러분, 인재경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인재경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요? 인재경영은요, 보통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성장시켜서 비즈니스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재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비범한 비즈니스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본적 그 자원도 있겠지만 이런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싶은 비즈니스를 완성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을 인재경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인재경영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인재경영 오해가 뭐냐면 바로 인재활용과 인재경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재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인재경영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재경영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인재활용에 있습니다. 그 인재활용은 뭐냐면 인재가 있는데 이 인재를 내가 자꾸 활용하려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관점이 바로 인재활용입니다. 그래서 내 역량만큼만 사람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수해서 내 멋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이 방식대로 해줘.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거야 라고 계속 푸시하거나 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인재활용의 가장 큰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빠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푸시했기 때문에 빠르고 내 마음은 편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실패하면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경영 방식이 바로 인재활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재경영은 뭐냐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역량까지 그런 역량을 기대하고 그 사람의 방식대로 그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인재경영이 어려운 이유는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행동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패해도 다른 사람의 성과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나 팀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재경영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팀에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과업에서 여러분의 전략을 실행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탁월성 가지고는 어쩌면 실패할 가능성이 50%가 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강점과 재능과 그들의 탁월함들이 모여서 정말로 한 팀을 이룬다라면 내가 실패해도 우리 팀이 성공할 확률은 80%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잘 참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탁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경영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재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인재 경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정말로 인재 경영이 중요한가? 정말 여러분이 인재 경영을 알아야 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재 경영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역할의 변화가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팀의 리더이실 수도 있고 CEO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의 어떤 회사의 임원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재 경영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보다 우리 조직 혹은 우리 팀, 우리 회사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되는 역할보다는 팀으로서 팀을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정말로 팀 자체가 이 회사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팀의 성과를 위해서라면 인재 경영에 대해서 꼭 중요하게 아시고 여러분만의 철학과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전략입니다.
전략의 함정은 사실 전략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실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전략이 많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전략을 실행하는 주체는 내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략을 실행하는 것보다 우리 팀의 전략은 내가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우리 회사의 전략은 내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보다 우리 팀원이 이 전략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우리 팀원과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느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인재 경영을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가 변하고 4차 산업시대, 5G 이 세대가 변한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또 그것에 맞춰가야 된다고 예상하는데 그 안에 혁신성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조직의 혁신성이 있어서 변하는 시대에 맞춰갈 수 있는 이 혁신성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인재 경영이냐면 왜냐하면 이 인재 경영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혁신성은 단순히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지, 이것이 나한테 맡겨졌으니까 이 일을 잘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몰입되어 있는 직원들의 혁신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에 출근한 8시, 9시, 10시가 되어서 회사에 가야 되니까 출근한 비몰입된 직원으로는 혁신된 비즈니스를 이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것, 우리 회사에 꼭 기여할 수 있는 것, 우리 비즈니스, 우리 팀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몰입된 직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팀원들이 그런 몰입된 팀원이 되고 또 몰입된 그 팀원의 그 감정으로 그런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혁신성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재 경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변화하고 전략에 실행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것들 몰입된 그 직원들을 통해서 혁신성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인재 경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재 경영이 꼭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면 인재로 승리하라는 그 책에 램차난이라는 인재 경영의 대가가 이야기한 건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재가 킹핀이다. 여러분 볼링 쳐보셨습니까? 볼링에서 1번 핀, 맨 앞에 있는 핀이 쓰러져야 그 핀을 맞춰야만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1번 핀을 우리가 킹핀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비즈니스에서 킹핀은 바로 인재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못하는 인적 자본과 재무적 자본에서 인적 자본이 이제 돈, 전략, 이런 재무적 자본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나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섰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인재경영 관점에서 여러분 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키워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주위에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나는 활용하고 경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더 탁월해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탁월한 퍼포먼스를 내는 영역들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팀의 성과가 우리 조직의 성과가 내 역량을 넘어서 우리 팀원의 각자의 탁월성을 합한 그런 시너지 나는 팀으로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생각나지 않거나 여러분이 정말 이런 탁월성들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팀원들 또 나랑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조직의 조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탁월해지고 함께 조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아까 처음에 설명한 성과, 고객 가치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순서에는 그러면 인재경영의 철학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제도와 관행은 어떻게 이루어가면 좋을지 전체 이 인재경영의 패키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